안녕하세요. 한자끝장 김수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갚아야 되죠?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갚으면 제일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갚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갚을 보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갚을 보자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 자를 다행행이라 그러죠. 다행행. 다행행자와 얘를 다스릴 복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행행자와 그 다음에 다스릴 복자의 결합이에요. 이 다스릴 복자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딱 보면 병부절처럼 생겼죠. 무릎을 딱 꿇고 얘는 손이 뒤로 딱 묶인 채로 죄인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다 라는 그런 뜻에서 얘가 다스릴 복자가 되겠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죄값을 받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래서 얘가 갚을 보자가 되겠습니다. 이 갚을 보자하고 관련해서는 보상과 또 보답이라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에는 또 알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보하게 되면 빠르게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죠. 갚다라는 의미와 알리다라고 하는 뜻이 같이 있다는 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자에서 잠시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다행행자와 우리가 그 매울신자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매울신자는 이렇게 쓰죠. 설립자의 밑에가 똑같이 이렇게. 그런데 탁 보면 요 위에는 흑토자고 여기는 설립자예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시냐면, 이거 매운 신라면에 붙어 있는 그런 자죠. 그래서 우리 그 편의점에 가면 바쁠 때 컵라면을 사서 서서 먹잖아요. 그래서 서서 먹는 신라면에서 매울 신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아주 쉬우실 겁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복복자가 되겠습니다. 이 복복자는요, 이것이 이제 보일시에다, 얘는 가득할 복자입니다. 가득할 복. 무언가 항아리에 가득 담겨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갖고는 우리가 그런 뜻이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할지 항아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가득할 복이냐, 우리 재밌게 가져갑시다. 우리가 예전에요,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했단 말이죠. 해서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밭대기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복이 가득했다라고 봤습니다. 하여 이렇게요,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밭대기만 있어도 어떡하다? 복이 가득하다 해서 얘가 가득할 복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렇게 진면자가 있는 게 있죠? 이것을 우리는 부자부라고 합니다. 밭도 있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부자이겠습니까? 이 뜻은 집안에 복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부자, 부자가 되겠죠. 부자부.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일시, 우리 제사하고 관련된 보일시가 있어요. 이거는 술과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조상을 잘 모시는 거죠.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해서 얘가 복복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한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밭대기만 있어도 어떻게다? 복이 가득하다 해서 가득할 복자. 여기에 진면자, 집까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일까요? 부자, 부자. 여기에 제사하고 관련된 보일시가 있습니다. 조상을 잘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모시니 어떻게 해요? 조상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해서 복복자. 이렇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감기도 들지 않았는데 목이 자꾸 쉬고 있더라고요. 네, 조금 불편하셔도 이해를 해 주실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벼슬 사자가 되겠는데요. 같이 살펴봐요. 이 벼슬 사자는 사람 인자에 얘가 이제 선비 사자죠. 얘는 선비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또 여기에는 벼슬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선비사 또 벼슬사라고 하거든요. 이 뜻에서는 벼슬이에요. 벼슬을 뜻해요. 그래서 벼슬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벼슬 사자가 되는 거죠. 선비가 벼슬을 해야지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슬이고 또 여기에 선비의 사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옛날에 선비라고 하는 거는, 즉 고대의 선비는 학식과 무예를 다 겸비한 사람을 선비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학식과 무예를 갖춘 사람들이 임금을 옆에서 보살피고 살폈다 해서 얘가 섬길 사자가 되겠습니다. 임금을 모시던 관리를 뜻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고려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과 상놈이 있는데 우리 뭐 상놈은 당연히 벼슬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비가 되어야지만 학식이 있고 벼슬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아마 그 당시에는 선비라고 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선비가 돼서 벼슬을 해야지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은 선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학문을 닦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선비사자의 요 모양은 뭐라 그러나요? 감옥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들, 그런 사람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어떠한 도끼 모양을 닮은 그런 그 도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자와 관련해서 봉사가 있겠고 급사가 있겠는데요. 급사는 아마 지금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아마 심부름하던 그런 사람을 급사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리고 봉사는 우리가 뭐 젊어서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지만 좀 나이가 들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는 것도 글쎄요, 사랑을 베푸는 의미에서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역사사자 또는 사기사, 사관사라고 하는데요. 이 자의 역사와 또 이 자에서 재미난 한자들이 생겨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요 자는요,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중자와 밑에 요것이 그 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닮은 요런 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했답니다. 그 사관들이 손에 쥐고 다니는 그런 주술 같은 그런 어떠한 도구가 있었는데 그거의 모양을 본뜬 거래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손으로, 요게 이제 손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요거를 들었어요. 요 모양이겠죠. 요것이 이렇게 손이고 위에 있는 것이 가운데 중자처럼 생겼습니다. 요자는 가운데 중자는 뭐죠?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옳게, 옳고 바르게 손으로 역사를 기록한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그 사관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임금님의 말을 기록을 하게 됐고 후에는 역사를 그 기록하는 그런 그 관직으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자에서 역사사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니까 어떠한 그 관리가 되면서 관직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여 여기다가 한일자를 딱 붙여서 관리가 되니까 관리리 또는 벼슬아치리가 되겠어요. 벼슬아치리 또는 관리리 아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사극에 보면 사또가 그러잖아요. 이방 이렇게 있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방할 때, 이방이 조선시대에 어떠한 인사나 꼭 그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슬을 맡게 돼서 벼슬아치 리가 되고요. 우리가 또 벼슬을 하게 되면 어때요? 누군가 사람을 부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이 이제 벼슬아치리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사람 인자가 결합이 돼서 못못을 부린다 해서 부릴 사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부린다 해서 얘가 부릴사, 또는 우리가 하여금사라고 하죠. 하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못모로 하여금, 못못을 시키다. 결국은 뭐 사람을 부리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사나 이 벼슬아치리나 부릴 사자는 모두 요 주술 있죠? 예. 사관이 그 손에 들고 다니는 주술을 가리키는 그 어떤 도구에서 모두가 다 생겨난 한자가 되겠습니다. 네, 재밌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부수는 무엇일까요? 네, 감 잡으셨나요? 네, 여기서는 부수가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순간 헷갈리셨죠? 입구자일까? 아니면 손을 의미하는 또울자일까? 네,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여러분에게 오늘 시원한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씻기고 나면 온 천지가 다 시원하게 보이면서 상큼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상큼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같이 꾹 눌러주세요. 네, 저는 다음에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